이게 연세대가 좋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고대가 좋아하는 스타일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시가 준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되게 재미없는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재미없는데 필요가 없으면 제가 안 했겠죠. 필요한 내용인데 재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론적인 부분이에요. 일반론적인 부분은 하나도 모르고 나 개인적으로만 면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면접고사의 평가 내용이라든가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은 요 앞에 영상이 어떤 게 나갔냐면 자신의 장단점을 50초 정도로 이제 면접에서 말하듯이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영상을 잠깐 중지하고 타이핑으로 자기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면접에서 나의 장단점을 얘기할 것이다라고 이제 면접 대본 쓰듯이 써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겠다고 얘기가 나갔었죠.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면접과 관련된 영상에서는 매번 그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간단해요. 광고를 위한 거죠. 브랜딩과 광고를 위한 거고 그 예전에 한 200개 정도 올라간 영상은 다 이제 학원장 교육이었는데 재밌어서 올라간 거고 요번 것들은 이제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제 학원장 교육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 2019년 학원장 교육은 다 이제 마감이 돼서 더 이상 신규 학원장 문의는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컨설턴트 문의도 진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이 벌써 5,000명이 넘게 들어와서 구독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구독자들 대부분은 학생들이거나 학부모님들인 걸로 알고 그분들한테 좀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일반론적인 부분을 재미는 없지만 영상을 좀 올리고 최대한 재미는 없지만 재미있게 찍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일반론을 모르면 나중에 이건 이거잖아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하는 3단론법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하고 재미없는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영상이니까 나는 조금 의욕적으로 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 이 영상에서도 1분짜리 퀴즈가 나가니까 퀴즈에 대한 답변을 꼭 작성을 해보고 코멘트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자, 면접고사는 어떤 것을 평가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기본 소양 평가라고 해서 제출서류 기반 면접.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주로 학자추라고 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순서의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 학교도 있죠. 제출서류 기반 면접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자추 면접이고 그 학자추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어요. 도덕성, 사회성, 자아관, 세계관 등 인성과 가치관, 논리적인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 예절과 태도, 그리고 자세적인 측면 이전 영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있으니까 시선 처리라든가 이런 거 이전 영상 보고 오시고요. 새로운 경험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는 능력 및 지원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응하는 능력은 발전 가능성과 좀 더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학교 및 학과의 지원 동기. 자, 이제 이런 것들은 공통 질문으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놔야 되는 내용인 거죠. 학교 및 학과의 지원 동기, 장래희망, 진학 후 수업 계획,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취미와 특기, 자신의 장단점, 사회봉사 경험, 생활 신조 등 기본적인 학과 적성과 개인 성향에 대한 질문들이므로 각 단락별로 면접 대본을 만드시는 게 제 우선순위겠죠. 면접 대본을 만드실 때는 지원 동기라고 이제 해놓고 자기 지원 동기를 타이핑으로 한 4줄 정도 쓰는 걸 권장합니다. 4줄 정도를 쓰면 50초에서 1분 정도 말할 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원했다. 그리고 그 타이핑을 꼭 치는 이유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거나 한번 말해보는 건 날아가지만 타이핑을 해놓으면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평가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어를 추가하거나 이런 성향을 더 집어넣거나 이런 사례를 더 추가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자신의 면접 대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장래희망은 10년 후의 자기 모습과 20년 후의 자기의 모습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학 후 수업 계획은 이거는 요새는 면접에서 좀 안 물어보는 트렌드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나가야 됩니다. 1학년 때 주요 과목이 뭐가 있고 2학년 때 주요 과목, 3학년, 4학년 주요 과목이 뭐가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과목들을 꼭 듣고 싶고 자기의 꿈과 그 과목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졸업 후 진로.
이 졸업 후 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장래희망 부분에 10년 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부터 10년 후에 자기가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시간 순으로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연세대의 빈출 지문이 뭐가 있죠? 소규모의 그룹에서 리더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소규모 그룹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게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셨죠? 취미와 특기, 자신의 장단점, 그 다음에 사회봉사 경험. 생각보다 봉사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는 제가 이제 필드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봉사를 몇 시간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의대는 제가 그냥 100, 160이라고 합니다. 1학년 100시간, 2학년 100시간, 3학년 60시간. 되게 많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해오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봉사는 다다익선이고 다만 그 시간을 그만큼 할애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다는 거. 생활신조사, 생활신조와 관련해서는 가치관, 여기 밑에 나오죠? 가치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질문을 다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생활신조에 자기의 뭐 사회관, 국가관, 자연관, 자연관, 뭐 가치관, 뭐 종교관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걸 다 넣어서 하나의 생활신조로 단락을 만드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치면서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해야 될 문항수를 합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준비해야 될 문항수가 되게 많아요. 막 100개도 될 수 있어요. 생기부 다 뒤져보면 나올 거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100개의 질문을 추린 다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 질문을 이제 엮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동아리 활동의 특수 사례를 얘기할 거면 그 동아리 활동의 특수 사례에 대한 질문과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답변은 약 30개 정도만 만들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준비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부분은 대면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꿀팁을 또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타인과 공존하려는 의지 등 인성을 평가할 때 자 여기서 인성은 착하다가 아니에요. 타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과 착한 건 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타인과 공존하려는 의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착하다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근데 수학 적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출서류 기반 면접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얘기를 하는데 심층 면접 중에서 수학 적성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여기서 수학 적성 평가는 제시문이 있는 경우를 전부 다 저는 수학 적성 평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시문이 뭐 국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과학 제시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영어도 지문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층 면접은 전부 다 24시간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 안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저희 회사의 시스템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걸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회사 디자인까지도 다 도용을 하셔가지고 본인 블로그에다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내렸는데 그런 일이 계속 매년 발생이 됩니다. 해서 비슷한 디자인을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사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지적 재산인데 지적 재산을 이제 훔치거나 디자인적인 부분을 훔치거나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 심층 면접의 범위는 전공 적성과 관련된 문제를 주고 그것을 풀어서 평가자들 앞에서 설명하거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를 전부 다 심층 면접이라 합니다. 수학 적성 평가로 볼 수 있고요. 인문계의 경우는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문제와 역사, 철학, 어문 분야의 문제들이 주로 언급됩니다. 즉 사회 현상과 교과 지식을 접목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밑줄 쳐줘야겠네요. 또한 영어 제시문을 주고 그에 대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력이나 논리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이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한 2년 전에 이제 영어 면접을 도입한 카이스트. 카이스트는 학추에서는 영어 면접 없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영어 면접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카이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일반적인 사람이 못 풀어요. 아니던데요. 제가 풀기 쉽던데요. 그럼 그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이 학생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내용들, 짚어내야 되는 내용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자, 자연계의 경우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응용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교과서에 나온 실험의 목적과 과정, 결과,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연세대 특기자 전형에서 이제 과학 특기자 있잖아요. 그 전형은 저희가 계속 예상 문제를 5년째 적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용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적중이 높고 하니까 저희 센터가 예약 마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용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의 이 면접 컨설팅을 위한 예상 문제 적중에만 몰입을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런 도용건들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저나 직원들이나 굉장히 좀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용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의 경우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응용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교과서에 나온 실험의 목적과 과정,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대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고대가 좋아하는 스타일 기억하세요? 고려대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시문 분석에서. 그다음에 결과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연세대가 좋아하는 능력입니다. 자연계 문제는 기본 개념 문제와 실생활 문제, 시사적 쟁점 교육과 지식과 연관을 평가하는 문제. 이거는 자연계열 중에서도 그 건축 계열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하시고요. 최근의 출제 경향. 갈수록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락이 뒤바뀔 정도로 교과 지식이나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본 소양 평가보다는 전공 적성 평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학점 발인 평가에서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업 능력 또한 전공 적합적 학업 능력, 인성 또한 전공 적합적 인성으로 평가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고 학점 발인 평가에서 내가 전공 적합성에 완전히 몰입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사회 과목의 교과 내용을 활용하거나 시사 쟁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견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회학과나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서는 시사쟁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겠죠. 현재는 그냥 조국 사건이 워낙에 뒤흔들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조국 사건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 번 더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괜히 사람 많아지면 복잡하기나 하지 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경제부 장관이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법 쪽을 전체적으로 다 조율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률 쪽에 있는 경찰 쪽, 검찰 쪽의 사람들이 검찰 개혁 이런 거를 과연 이제 따를 수 있겠냐는 거죠. 어쨌든 나옵니다. 이번에 조국 사건은 나오니까요. 100타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조국 사건 있기 전에 이미 한번 그 시사 문제 있었어요. 어떤 시사 문제였어요? 그 전에 교수들이 자기 논문에 학생들을 자기 자식들을 공저자로 넣은 사건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한림대라든가 몇몇 학교 의대들에서 예상 질문으로 나왔어요. 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나왔죠. 하니까 연세대도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대학들이 대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게 제가 사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컨설팅 비용 비쌉니다. 근데 컨설팅 비용이 비싸다. 이거는 강남에 있는 집값이 비싸다랑 같은 거예요. 수요와 공급 원리죠. 그런데 쓸 수 없는 논문을 본인이 썼다고 했다. 이거는 집으로 치면은 집에 있는 철근을 나무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법 위반이죠. 그리고 당연히 법 위반으로 치면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겠죠. 그 도용권과 관련해서도 공문서 위조죄라든가 걸릴 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위반과 비용이 비싼 것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비싼 컨설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자료도 다 저희가 회사에서 만들죠. 그걸 가지고 1대1로 다 서포트를 붙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에 중요한 것과 이제 입시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비싸게 받아도 되는 컨설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비싼 것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계시죠.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살고 계시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잘 양쪽 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최근의 출제 경향은 인문계열은 이렇고 자연계열은 과학적 기본 원리, 그다음에 개념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용해서 적용이 중요하고요. 심층적이라 함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공학과 과학의 차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과학과 공학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자, 자연계열 학생들은 반드시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암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과학은 뭐죠? 현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공학은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인간의 삶을 이롭게 만들지를 궁리하는 학문입니다. 그 응용의 주된 목적, 종착지로서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즉, 공학은 어떻게 보면 홍익인간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대부분의 자연계열은 공학도고요. 또 이제 공학도가 아니라 과학도라 하더라도 공학과 과학의 차이를 명밀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공학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홍익인간의 관점에서 과학연구를 해나가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입학사정관과 본인을 평가하는 면접관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썰을 풀다 보니까 벌써 영상이 많이 지나갔네요. 해서 이 뒤에서는 면접 요령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우리가 그거 하나 하기로 했잖아요. 영상 하나마다 그 자기의 면접 대본 하나씩 써보기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해볼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독서더라고요.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퀘스천 나갈게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말하고 인상 깊었던 책 속의 인물에 대해 말하시오 라는 퀘스천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영상을 잠깐 중지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타이핑으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코멘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씩 다 댓글로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고 그 책에서의 어떤 인물이 자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적어보셨나요? 이 질문의 의도는 학점발인 중에서 그 학생의 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성이 전공적합적 인성인지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지금 지망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그 당시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여주인공인 스칼렛이 나오는데요. 스칼렛은 뭐 책의 내용에서 뭐 사랑도 겪고 뭐 고통도 겪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땅을 물려받아서 그 땅을 개간하고 하는 이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일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굽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커튼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에게 투자자가 돼줄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을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성적인 측면에서의 자존심과 그 다음에 정치와 외교에서 필요하게 될 어떤 외교적인 수단, 그 비언어적인 수단,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와 이제 앞으로 제가 살아가게 될 21세기, 22세기는 좀 많이 다르겠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여성으로서 멋진 정치 외교인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적인 측면보다는 자기가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그 국가의 자부심을 잘 지켜주면서도 정확하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는 그가 말했던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라고 말했던 부분도 그것이 일종의 포기라든가 자조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겪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된 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볼 것 같네요. 대본 없이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약간 중언부언하네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본이 있으면 저도 완벽하게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빨리 자기의 면접 대본을 만드셔서 완벽하게 면접을 보시고 오실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